내가 기대하고 있는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합격을 기대했는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플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냉정함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를 많이 한 만큼 그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계속 할 건지부터 합격한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분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시험에 나만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언은 들을 수 있겠지만 공부는 내가 하고 내가 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그 전략을 만드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엘빈 기술사입니다. 며칠 전에 또 기술사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일단 합격하신 분들의 이 영상을 보시지는 않겠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한 분들은 그동안 공부를 한 부분들을 면접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 부분도 쉽지 않을 건데요. 지금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잘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시험에서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거나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 이럴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결과를 받아보시고 많은 감정이 드셨을 겁니다. 가장 크게는 충격이 제일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충격이 크시다고 한다라고 하면 먼저 그 감정부터 추스리는 것을 저는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 혼란과 충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지금 앉아서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저의 경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을 때는 처음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충격이 엄청 컸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좀 가만히 기다리는 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부를 계속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부한 기간이 많아서 쉽게 포기는 못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보자라는 결론에 항상 다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결심을 이때 시험이 끝나고 매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의 결심을 내리면 불쑥불쑥 계속 불편하고 아쉽고 하는 그 감정이 들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공부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안정감을 좀 가질 수는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고 나면 이제는 조금 객관적으로 내가 했던 실수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합격자들은 어떻게 답안을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비교하여 어떻게 내 답안과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때 또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아픈 곳을 내 스스로가 후벼파는 그런 느낌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분석의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또 똑같은 패턴으로 할 거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도 그 아픈 곳을 건드리시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합격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프기는 했지만 직접 찾아가서 축하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솔직히 답안 작성들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문의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답안을 적었는지 직접 보고 그리고 스스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아파서 그런 분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 다음 회차 합격을 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이렇게 전략과 방법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더더욱 시험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결과는 다 나왔고 더 이상 후회한다고 합격을 시켜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본인에게 계속 이런 실수는 하지 않고 이런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공식을 세워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을 위한 나름대로의 마스터 플랜을 세웠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방법을 세우고 나서 계속 실전 상황을 대비해서 머릿속으로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지? 등 말이죠. 그리고 모의 시험을 볼 때도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그런 행위보다는 철저히 실전 상황에 맞춰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지? 몇 점이 나오지? 라는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과가 나오고 다음 회차까지 70일 정도 남았었는데 그 기간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이 10% 미만이라 이런 감정이 드시는 분이 사실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시험에 진입을 했고요. 결국은 기술사 라이선스 따는 게 최종 목표였지 않는가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같이 공부한 누군가가 합격하는 것에 충격을 받으시거나 시기를 하시기보다는 내 차례는 다음인가 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라이센스를 언젠가는 따는 거에 초점을 두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다음 회차를 잘 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목적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목적을 향해서 잘 따라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적을 달성하시는 거를 저는 꼭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빈 기술사였습니다.